VVIP만 지나가는 특별 통로로 사라지는 후진국 며느리. 40분간 입국 심사에 갇힌 스위스 명문 가문의 시아버지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한국 여권 한 장이 유럽 선진국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충격적 순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서윤입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UN 제네바 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지요. 세상은 넓고 만남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죠. 저와 세바스찬의 만남이 그랬습니다. 세계무역기구에서 근무하는 스위스 출신의 세바스찬과 제가 만난 건 업무상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서였어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제 결혼이 그렇듯 문화적 차이와 가족의 이해는 또 다른 문제였죠. 특히 세바스찬의 아버지 알브레이트 로트 씨는 전형적인 유럽 중심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은퇴한 외교관으로 명문가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강했고요. 처음 세바스찬이 저와의 결혼을 가족에게 알렸을 때의 식사 자리가 생생합니다. 제네바 교회의 고풍스러운 저택에서 열린 그 저녁 식사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죠. 한국이라니, 일본도 아니고, 알브레이트 씨의 첫마디에 저는 마음속으로 당혹스러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불쾌함과 무지한 아시아 인식이 순간적으로 저를 긴장시켰지만 저는 최대한 세련되고 교양 있는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12번째 경제 대국이죠. 이렇게 부드럽게 대답하는 제 마음속에는 이미 그의 무지함에 대한 안타까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클라라 씨는 조용하고 따뜻한 미소로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려 했지만 저는 알브레이트 씨의 눈빛에서 결혼을 통한 시민권 취득이라는 의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 내내 그는 아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이 가득한 질문들을 던졌고 저는 차분히 응대하며 내심 긴장을 풀지 못했죠. 며칠 후 알브레이트 씨는 가족여행을 제안했습니다. 태국은 어떻겠소? 서윤 씨가 아시아 문화에 익숙할 테니 좋을 것 같군. 그의 말에 담긴 모든 아시아 국가를 하나로 보는 시각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여행 준비 과정에서 저는 여권과 비자 문제를 체크하며 태국은 한국 여권과 스위스 여권 모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알브레이트 씨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요. 한국 여권이 무비자라고? 설마 일본 여권과 혼동하는 것 아니오? 그의 말을 듣자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인 한국 여권의 위상을 모르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굳이 설명하지 않았죠. 여행을 통해 그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태국 방콕에 도착한 날, 공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도 로트 가족에게도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인 전용 패스트 트랙으로 안내받았죠. 로트 가족은 일반 입국 심사대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 말을 건네며 저는 알브레이트 씨의 얼굴에 스치는 당혹감을 보았습니다. 저는 10분 만에 입국 심사를 마쳤지만 로트 가족은 40분 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가족이 마침내 입국장을 통과해 나왔을 때 알브레이트 씨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이건 무슨 농담인가? 그의 중얼거림을 듣고 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한국과 태국은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라고만 답했죠. 호텔에 도착했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직원이 제 여권을 보더니 밝은 표정으로 한국인이시네요. 라며 특별 서비스를 안내했어요. 웰컴 드링크와 태국 전통 과자가 담긴 바구니, 그리고 한국어로 된 관광 안내서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반면 스위스 여권을 든 가족들에게는 일반적인 체크인 서비스만 제공되었습니다.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세바스찬이 제 귓가에 아버지가 꽤 충격받으신 것 같아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미소로 답했지만 솔직히 이런 상황이 조금은 묘하게 즐거웠습니다.
유럽 중심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던 알브레이트 씨에게 이런 경험이 작은 깨달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호텔방에 짐을 풀고 잠시 쉰 후 우리는 방콕 시내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화려한 방콕 왕궁이었어요. 왕궁 입구에 도착하자 입장료를 안내하는 팻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국어와 영어로 된 안내문에는 여러 국가별 요금이 명시되어 있었죠. 놀랍게도 한국인은 특별 할인 요금이 적용되었고 일본인을 포함한 다른 국가 사람들은 일반 요금을 내야 했어요. 일본보다 대우가 좋다고 알브레이트 씨의 의아한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신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내심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 자랑스러웠지만 굳이 설명하지는 않았죠. 왕궁 안을 관람하는 동안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관광객들 중 한 명이 제게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저는 반갑게 대답했고 그들은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에 대한 이야기로 저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로트 가족은 그 광경을 멀뚱멀뚱 바라볼 뿐이었죠. 점심을 위해 들어간 레스토랑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메뉴판은 태국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어나 프랑스어는 찾아볼 수 없었죠. 알브레이트 씨는 이를 신경 쓰는 듯 했습니다. 왜 유럽 언어는 없는 거지? 그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럽보다 아시아 관광객이 더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세바스찬이 대답하는 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알브레이트 씨가 제게 은근슬쩍 말을 건넸어요. 서윤 씨, 일본에서 왔다고 해도 이런 대우를 받았을 것 같소. 여전히 한국과 일본을 동급으로 보는 그의 시각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굳이 반박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도 깨닫게 되리라 생각했거든요. 오후에는 방콕의 유명한 쇼핑몰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적인 백화점과 가전 매장이 즐비한 이곳에서 로트 가족, 특히 알브레이트 씨에게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큰 쇼핑몰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거대한 삼성과 LG 매장이었습니다. 최신 전자제품들이 화려하게 전시되어 있었고 로비에는 한국 브랜드의 대형 광고판이 걸려 있었죠. 반면 스위스나 독일 브랜드는 구석진 곳에 작은 부스 형태로 있었어요. 쇼핑몰을 둘러보던 중 한 직원이 제게 다가와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오셨나요? 저희 매장에서 한국 고객 전용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는 신용카드 할인과 면세 서비스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죠. 알브레이트 씨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자존심이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스위스의 명문가 출신으로서 아시아, 국가인 한국이 이렇게 우대받는 현실이 그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충격이었겠죠. 이상하군요. 왜 한국인에게만 특별 대우를 하는 겁니까? 알브레이트 씨가 직원에게 영어로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은 밝은 미소로 대답했어요. 한국은 태국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고 매년 수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태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 고객들을 특별히 모시고 있어요. 세바스찬이 아버지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설명하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알브레이트 씨의 충격과 당혹감이 안타깝기도 했어요. 결국 그는 저의 시아버지가 될 뿐이니까요. 저녁 식사 후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알브레이트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어요. 제가 힐끗 보니 세계 여권 순위를 검색하고 있었죠. 한국 여권이 세계 2위라고. 그가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스위스와 동급, 아니 일부 국가에서는 더 나은 대우를 받는다고.
그의 목소리에 담긴 믿기지 않는다는 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클라라 씨가 슬쩍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여보, 세상이 많이 변했나 봐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세바스찬이 제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많이 놀라신 것 같아. 사실 나도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어. 내가 자랑스러워.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방콕 근교의 섬으로 투어를 떠났습니다. 가이드는 밝은 미소의 젊은 태국인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는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3년 동안 공부했어요. 가이드가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타논이었어요. 한국 문화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였죠. 알브레이트 씨의 눈이 커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왜 하필 한국에? 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고 타논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강렬했습니다. 저에겐 그곳이 꿈의 나라였어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진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타노는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K-팝, 한국 드라마,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과 교육 시스템에 대한 감탄을 아끼지 않았죠.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저도 언젠가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요. 타논의 말에 알브레이트 씨가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짓는 것이 보였습니다. 섬 투어 중에 우리는 현지 시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도 한국 제품과 문화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화장품 가게에는 한국 브랜드가 즐비했고 식당에서는 김치와 불고기를 판매하고 있었죠. 심지어 한 카페에서는 한국 아이돌 그룹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정말 많이 변했군. 알브레이트 씨의 조용한 말이 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비웃음이나 의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대신 어떤 깨달음과 경외감이 느껴졌죠. 점심 식사 중 알브레이트 씨는 저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윤 씨, 한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교육에 대한 열정과 끊임없는 혁신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해서 인적자원 개발에 모든 것을 걸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노력해왔습니다. 알브레이트 씨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인상적이군요. 유럽은 때로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소. 그의 말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존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에서 온 며느리가 아니라 존경받는 국가의 시민으로 저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해변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세바스찬과 클라라 씨는 호텔 수영장에 남기로 했고 저는 혼자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때 알브레이트 씨가 다가왔습니다. 함께 걸어도 괜찮겠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미소로 답했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웠어요. 마침내 알브레이트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 씨에게 사과하고 싶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그저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생각했소. 한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일 줄은 몰랐소. 미안하오. 그의 솔직한 사과에 저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껴온 무시와 편견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죠. 괜찮습니다, 아버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잘 모르세요. 저도 처음 유럽에 왔을 때는 스위스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으니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알브레이트 씨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어요. 세바스찬이 당신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걱정했소. 문화적 차이가 너무 클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이 필요 없다는 걸 알겠소. 그리고 나서 그가 한 말은 제 마음 깊이 남았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이 된 것이 자랑스럽다. 저는 감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없이 해변을 걸었지만 이번에는 편안한 침묵이었죠. 무언가가 변했음을 저도 알브레이트 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제게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했어요. 한국의 역사, 경제 발전, 교육 시스템 등에 대해 진지하게 물었죠.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호기심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국에서의 이 여행이 내게 큰 깨달음을 주었소. 그가 말했습니다. 세상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변했구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세바스찬에게 그의 아버지와 나눈 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세바스찬은 기뻐하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아버지가 널 진심으로 인정하신 거야. 그의 목소리에 담긴 안도감에서 저도 함께 안도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방콕 시내의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알브레이트 씨가 직접 예약한 곳이었어요. 놀랍게도 그는 한국 요리 레스토랑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한번 제대로 맛보고 싶소. 그가 설명했습니다. 서윤 씨의 문화를 더 이해하고 싶어서 말이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우아한 인테리어와 함께 은은한 한국 전통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메뉴판을 받아든 알브레이트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요리들을 살펴보았어요. 서윤 씨, 우리에게 추천해줄 만한 요리가 있소? 그의 질문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 전통 요리를 설명해 드렸어요. 불고기, 비빔밥, 갈비,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했죠. 알브레이트 씨는 놀라울 정도로 관심을 보이며 경청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그는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곧 요령을 터득했죠. 한 입 한 입 음식을 맛보며 그는 진심 어린 감탄을 표현했습니다. 맛이 아주 훌륭하군요. 이렇게 다양한 맛과 향이 조화롭다니. 알브레이트 씨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그는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질문했어요. 한국 음식의 철학, 발효식품의 건강상 이점, 그리고 식사 예절까지 궁금해했죠. 저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냉담하고 거만했던 시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서윤 씨, 솔직히 말하자면 디저트를 먹으며 알브레이트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세바스찬이 당신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심 반대했소. 유럽 가문과 아시아 가문의 결합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소.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알브레이트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에 가져올 다양성과 새로운 시각이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할 거라고 생각하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이지. 저는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어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저도 로트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답했죠. 제네바로 돌아가기 전날 밤, 모두가 잠든 후 호텔 발코니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국제 결혼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였던 시아버지의 인정을 받은 것이니까요. 제네바로 돌아온 후 저는 알브레이트 씨의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 여행 이후 그는 한국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실 책장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들이 새롭게 꽂혔고 그는 저녁 시간에 한국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알브레이트 씨가 저를 서재로 불렀어요. 서윤 씨, 이것 좀 봐요. 그는 자신의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이 열려 있었죠. 한국어를 배우고 계신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조금씩 시작해 보려고 해요. 내 며느리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소.
그의 미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한 달 후, 알브레이트 씨는 스위스 외교계 인사들을 초대한 와인 파티를 열었습니다. 저와 세바스찬도 참석했죠. 파티 중간에 그가 글라스를 들어올리며 연설을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제 개인적인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저는 그의 달라진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최근 여행을 통해 저는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국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나라입니다. 그들의 기술력,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글로벌 위상은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죠.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우리 유럽인들이 이제는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혁신 정신, 교육에 대한 헌신,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연설을 마친 후 많은 손님들이 저에게 다가와 한국에 대해 질문했어요. 갑자기 저는 제네바의 스위스 상류사회에서 한국의 비공식 대사가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첫 방문을 위해 스위스에 오시기로 한 날이었어요. 알브레이트 씨는 자신이 직접 공항에 마중 나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을 최대한 존중하고 싶소, 그가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저희가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알브레이트 씨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한국어 인사말을 중얼거리며 연습하고 있었죠. 마침내 부모님이 도착하셨을 때 알브레이트 씨는 깊게 허리를 숙이며 또박또박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알브레이트 로트입니다. 그의 발음은 서툴렀지만 그 진심은 완벽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문화적 편견과 오만함을 넘어 진정한 이해와 존중으로 변화한 알브레이트 씨의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세계화의 의미가 아닐까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서로를 인정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해가는 것. 저는 이 여정의 일부가 되어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